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독서 여행입니다. 오늘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150쪽부터 180쪽까지 읽어보았습니다.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구절은 가스라이팅입니다.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교모하게 자기 불신의 씨앗을 심어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, 판단, 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인데요. 데이비드가 학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. 데이비드가 고용한 과학자가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. 데이비드가 판단했을 때 그 과학자는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고, 자신의 그 물고기 수집하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섹스 스캔들을 눈 감아줍니다. 그런데 그 일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창립자인 제인이 알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를 학장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. 그 즈음에 제인이 독사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. 그래서 그 독사를 당했을 때 하와이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. 그때 이제 이것은 독사를 당한 거다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 스탠포드 대학의 창립자인 제인이 독사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자마자 데이비드가 그때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다고 해요. 바로 하와이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사건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. 두 번째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. 데이비드의 명성, 권력, 섬에 대한 미국의 무시 등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하와이 의사들의 이야기는 본토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. 처음에 하와이 의사들이 제인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는 그 스트리크닌이라는 엄청 독한 독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독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모든 의사들이 다 결론을 내렸어요. 그래서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도착하자마자 이 증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처럼 증언을 번복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제인이 진저브레드를 과식을 해서 그리고 뭐 약간 히스테리 같은 성격이어서 본인이 독살당했다라고 이런 피해의식이 항상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진저브레드에 의한 협심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다 바꿔버립니다.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눈에 보이는 정확한 증거인 독이 나왔고 그 전에도 누군가가 제인을 독살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무시되고 데이비드의 명성, 권력, 파워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데이비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흘러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와이가 그 섬이라는 이유로 가장 마지막에 미국에 편입된 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청 무시를 했대요.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의사들이 한 얘기는 그냥 다 들어볼 것도 없어. 그 사람들 100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위대한 데이비드가 이야기하는 게 100번 더 힘을 얻었다는 거죠. 여기서 보면은 참 씁쓸한 적이 많잖아요. 그 유전무죄,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권력과 사회의 인지도 이런 거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서
그 당시에도 미국은 더 했겠죠. 지금보다도 더 뭐 조금 불평등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데이비드는 이때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자기는 바로 다시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. 나중에 이 작가가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되는데요.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인은 독살된 게 분명한데 그 독살된 걸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뒤집을 수 있었을까? 그 부분을 추적한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.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추측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.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. 데이비드가 독사를 명령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추측에서 판타지로 건너뛰는 일이라고 말했다. 이제 이거는 데이비드의 뒷조사를 한 그 사람이 얘기한 건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. 누가 봐도 데이비드의 학장직에서 내려올 그 위험한 시기에 가장 권력이 센 그 제인이라는 창립자가 독사를 당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데이비드의 힘이 좀 들어간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고 데이비드와 그 사람이 접촉하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독을 탈 만한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. 근데 작가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조사하다가 보니까 제인이 중독되었던 그 독의 이름이 스트리크닌이라는 강력한 독이었는데 소량만 섭취를 해도 그 막 온몸에 경직과 마비와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서 수분 내에 사망하는 그런 독이었어요. 근데 어, 이 독을 데이비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온몸에 소름이 돋거든요. 하지만 데이비드가 정확하게 하와이까지 날아가서 이 제인에게 그 독을 탔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. 당연히 없겠죠. 데이비드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. 여기서는 어, 직접적으로 독약을 넣은 사람은 비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서는 제인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. 아무래도 그 유산 때문에 이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추측에서도 그래도 데이비드에게는 이 제인의 죽음이 엄청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어, 비록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누군가가 죽였던 이 제인이라는 사람의 독사를 바로 그냥 협심증으로 바꿔서 세상의 이목에서 사라지게 하고 죽은 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데이비드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. 뭐 데이비드가 직접적으로 독사를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무마하고 덮을 일이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살이라면 왜 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를 앞뒤 원인을 좀 따졌어야 되는데 데이비드에게도 이 사건이 나쁜 영향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. 자기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그냥 조용히 죽어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덮고 싶었죠.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누구에게는 힘든 시기가 또 누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 시기는 어쩌면 행운이 따라주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가는 시기일 것 같기는 한데, 음, 그래도 전 데이비드를 상당히 좋아했는데, 요 독살 부분이 딱 나오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이 다 100%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,
이런 거는 지키고 하는 게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은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180쪽부터 210쪽까지 읽어보고 또 제 마음에 들어오는 좋은 구절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